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과대학을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우리 서울에 들어오는 서울 캠퍼스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표지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산하에 있고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 이 지역 안에 같이 있습니다. 아산은 고 정주영 회장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할 때, 그때 1977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사회에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라는 취지로 그 재단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 아산병원의 구성원들도 다 이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의, 이 사회에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대의에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이 있지만요. 서울 아산병원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나라 전국에 7개의 아산병원, 지역 아산병원이 먼저 생깁니다. 사회에 가장 그 당시에는 의료가 낙후되었던 지역에 금강 이제 서울 북쪽이랑 보령, 정읍, 보성, 영덕, 홍천, 강릉 등의 아산병원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그리고 거기서의 어려운 환자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서울중앙병원으로 처음에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자들을 모아서 중앙병원으로 하고 나중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병원은 89년, 그리고 예과를 인가받은 것은 87년입니다. 그리고 88년에 의학과 30명이 입학하는 것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89년에 개원하고 그다음에 개원한 해에 이제 예과생들 2년 지나서 의학과, 본과를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30명으로 개원했다가 40명으로 늘게 되고요. 그리고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강릉아산병원 좀 나중에 생겼지만 보령, 보성 먼저 생기고요. 강릉은 96년도에 생기고 울산대학교 병원 생기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89년도에 당시 서울중앙병원이 개원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서관, 동관,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서관 하나만 개원하였고 1000베드에 가까운 병상으로 당시에는 제일 큰 병상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동관은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에는 크게 센세이셔널하게 큰 규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병원입니다. 94년도에 동관을 개원함으로써 2200병상이 되었고 큰 규모고 그다음에 94년도에 우리 울산의대 1기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우리가 임상으로는 동관을 개원하면서 임상으로는 이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갔다가 되는데 기초랑 연구, 교육에 더 중점을 또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교육연구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울산의대 본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아산교육연구관이 개관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은 여기서 도서관도 있고 강의실, 여기 지금 우리 강당, 동아리방 등이 다 있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지은 건물이고 입구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서울 아산병원 신관이 개원을 합니다. 신관을 개원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병상 수도 2,630,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2,700병상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상 수고 그런 만큼 제일 어려운 환자, 제일 어려운 그리고 중환 환자, 어려운 수술 등을 하는 지금의 서울 아산병원 이 규모를 이룬 것이 신관 개원한 200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연구, 우리가 이제 학생 교육도 하고 임상도 하고, 근데 임상과 연구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금 우리 바로 옆 건물 융합연구관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개원을 해서 여기에는 병원 교수들과 또 우리 기초 교수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제약회사, 벤처기업도 꽤 입주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서울 지역, 서울 아산병원 영역 내에 있는 서울 캠퍼스의 조감도입니다. 서관, 동관, 신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연구관, 의과대학 여기 1층에 있는 겁니다. 융합연구관, 게스트하우스, 감염관리센터 최근에 만든 코로나 때 만든 감염관리센터, 굉장히 가장 어려운 감염병을 볼 수 있는 관리센터입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 교수의 전체 숫자, 의과대학 교수의 전체 숫자는 777명입니다. 뭐 숫자는 조금씩 바뀌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 숫자는 50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이 1년에 들어오면 40명 들어옵니다. 전체 다 학생들을 합쳐도 250명 정도밖에 작은 숫자죠. 그보다 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누구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물어보고 또 교수의 제의를 받아서 같이 연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회는 뭐 충분하게 여력이 있습니다. 1년에 40명씩 들어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변동 숫자 뭐 유급하는 학생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변동하는 숫자가 좀 있습니다. 전체는 244명의 학생이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명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졸업한 학생 수가 이제 1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030명의 졸업생을 내었고,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교수들도 많고요. 뭐 어디에든 정말 핵심 인력으로 정말 탄탄한 인력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교육 목적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도전한다, 끊임없이 도전한다가 우리의 미션입니다. 교육 목적은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목표로서 소통, 윤리, 창의의 리더십을 지닌 의료인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을 진짜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션과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저희 교육 과정을 많이 바꾸었고, 정말 미래의 리더를 만들겠다,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 그냥 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질병이 고쳐지는 정말로 미래의 리더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통, 윤리, 창의.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단지 의학 지식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학점은 없앴고 패스 앤 페일로 바꿨고, 소통, 윤리, 창의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따로 평가하는, 그전에는 사실은 성적만으로 평가했고, 성적이 좋으면은 사실은 뭐 소통 능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도 그냥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는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게 어떤 의학 성적만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 전 교수들이 꽤 오랫동안 토의를 하여서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패스 앤 페일로 바꾸고 어느 이상의 기준을 맞추는 한에서 소통, 윤리, 창의 같은, 그게 이제 우리의 졸업 성과 5가지를 정한 것입니다. 전문 직업성 물론 있어야겠죠. 소통과 협력, 자기 개발,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려는, 스스로 모티베이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뭐 진료는 이제 학생이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진료 능력은 가져야겠지만요. 교육과 연구 등의 이런 목표로 전체 교육 과정을 전부 개편한 것이 올해 예과 2학년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LCME 교육과정입니다. 이거 교육과정의 총 6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예과 1학년 때는 뭐 교양 과목이죠.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예과 2학년 때부터 기초의학과 의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예과 2학년의 한 학기, 정말로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의 시간을 인문사회 통합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지식도 보지만 리더십, 우리가 어제까지 리더십 3주 과정을 했었는데 그중에 뭐 조정 경기도 같이 하고요, 팀워크도 다지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과 2학년 학생들이 나는 어떤 리더가 되겠다, 이 땅에, 이 사회에 어떤 리더가 되겠다고 굉장히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아주 발표를 5분간 이런 리더가 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리더십과 소통, 그다음에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예과 의학과 1학년, 2학년에서는 통합의학이라 해서 이제 어떤 한 질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순환기의 문제, 정상 구조의 문제, 이상 구조의 문제, 치료까지 통합하는 통합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4학년은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그 지식들이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학생들이 예과 1학년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과 2학년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있게 될 겁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요 2년간 있게 될 건데 울산대학교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말 자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아주 학생들이 활기차게 대학생활, 의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물론 뭐 아주 방만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숙사에서 또 예과에서 교수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 캠퍼스를 즐깁니다. 울산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사람들 아름답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과 1학년 때의 교양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수업으로 듣습니다. 예술, 또 자기개발의 예비 의료로서의 자기 발견, 스트레스. 사실은 의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은 어떤 교육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교양, 예술. 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의료 현장, 정식 학점이 있는 수업 과정입니다. 의사의 하루라는 제목에 가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를 보고 또 느낀 것을 알고 삶과 죽음, 죽음학이라는 것도 우리 중요한 커리큘럼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 예과 1학년 과정은 울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주로 진행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자신의 방향, 자신의 역할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과 2학년 LCME는 Less Competitive, More Excellent의 준말입니다. 우리 의대가 정말 몇 년간 열심히 토론하고 해가지고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의대에만 있는 교육과정이고, 경쟁을 사실은 환자를 보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의사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교육은, 의대에서의 교육은 서로 이제 학점으로 경쟁하고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학점을 없애고 대신 학생들을 다양한 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그들이 진짜로 좋은 의사, 그냥 의사 면허증 있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LCME 교육과정을 바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1학기에만 11주입니다. 11주를 인문사회 교육, 내용을 보면은 의사소통 일반론, 소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 환자의 권리, 리더십,
이런 과정이 중요하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의대 일을 하기 전까지는 학생들 다 성인인데 다 성인으로 주민등록증 다 있는 성인들인데 와가지고 뭐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뭐 공부거리만 던져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학생은 뭐 언제까지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과 대학생 하는 기간은 만들어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수들이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아주 정말 어렵게 또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미리 배우고 오고요. 그리고 강의장에서는 조별 토론을 하고 조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역량을 강화를 합니다. 의학과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력이 되면은 이 LCM의 취지를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 기관별로 호흡기, 뭐 순환기 등의 교육별로 뭐 해부학부터 정상 구조, 질병 원인, 질병의 현상,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별로 하는 이 교육과 과정을 본과 1학년, 2학년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교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의대보다 학생 교수 숫자의 비율이 훨씬 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교수들에게 어떤 한 교수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들이 자기의 분야를 나눠서 훨씬 교감하면서 훨씬 적은 숫자의 학생들을 강의를 합니다. 의학 연구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병원의 굉장히 우리 의대의 굉장한 강점인데 적어도 논문 한 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능력은 우리 울산의대 졸업생이라면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과 2학년 때부터 정말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 교수들이 실험실에서 뭐 교수들이 도와주기는 하죠. 가이드는 해주지만 쓰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한 편에 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써보게 합니다. 예과 2학년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게 하는 있더라도 우리가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평생 발표하고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교수님들 다 제대로 읽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발표하듯이 와가지고 그 박수 쳐주고 실제로 발표하는 것을 그냥 동료 앞에서 발표하는 것랑 교수 앞에서 발표하는 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3학년, 4학년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 아산병원, 제일 큰 병원, 제일 어려운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각 과에서의 임상을 실습을 둡니다. 우리 의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뭐 어디도 따라오지 못하고 해외에서도 우리 이 시뮬레이션 센터를 보려고 방문을 자주 합니다. 9개 이상의 방이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 환자가 누워있는 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서 또 오스킬 CPX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근접하게 이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과대학의 해외연수 학생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장점은 학생들을 해외에 자꾸 내보내는 게 우리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잘 안 보이시지만 썸머스쿨을 하버드와 버클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과 2학년 때 보내는 것이 사실은 어떤 좋은 의사를 만드는 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저희들의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 2년간 학생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번에 LCME 교육과정 바꿨듯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 저는 소통 윤리 창의에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해외 연수를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 본과 2학년에서 3학년에 걸쳐서 나가게 되고요. 학년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병원부를 그래도 좀 보고 환자를 조금 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해외 연수를 나가게 되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교수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컨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어디에 무엇에 있든 우리 병원 안에서 우리 의대 안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난 이걸 하겠다고 하고 뭐 어디든 뭐 상관없이 뭐 꼭 대학이 아니고 제약회사든 대학원이든 안 그러면 뭐 코이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게 자신이 짜오면은 그 심사를 해서 웬만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특히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버드 버클리 서머스쿨 때의 사진입니다.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의 교육 과정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 데에 그 목표에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본과 2년 3학년 때 난 그래도 하버드 버클리 서머스쿨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막지는 않지만요. 훨씬 다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우리 교수들은 해외 의료 봉사를 자주 갑니다. 가는 팀들이 주기적으로 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해외 의료 봉사, 뭐 동남아 쪽이든 안 그러면 그 네팔이나 뭐 이런 쪽이든 갔다 오면은 학생들이 바뀝니다. 그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거 학생들의 온전한 자발적인 참여고요. 그래도 절반 가까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해외 의료 봉사를 우리 교수들과 같이 정말 진한 시간을 보내는 해외 의료 봉사를 갑니다. 해외 인턴 실습 기회 있고요. 장학금 많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 분들께서 좋은 학생을 보내주기만 하세요. 입학만 하면은 뭐 교수의 숫자, 장학금, 뭐 모든 면에서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장학금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장학금을 이것이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요.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생을 나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큰 혜택이어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최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학점이 예과 때는 학점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과에 와서는 아까 우리가 말한 역량 평가, 그 전문 직업성, 소통과 윤리, 연구, 교육 연구 등의 영역에서의 평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50%의 장학금은 다 지원을 하지만 뭐 유급이나 재수강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지급을 하지만 그거에 약간 차등을 두어서 이 장학금이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개발을 해서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노력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으로 장학금 제도도 조금 바꿨습니다. 학생 복지의 면에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뭐 원하는 입사를 희망하는 수용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직원 수준의 서울아산병원 직원 수준의 우리 학생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나 검진이 있고요. 본과 2학년에 건강검진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국가 시험은 뭐 잘 보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높고요. 그리고 뭐 전국 평균보다는 계속 높았습니다.
단지 합격률의 문제는 아니고요. 질적인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의과대학, 우리 의대 의과대학 교육 공간은 서울 캠퍼스의 사진입니다. 뭐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저는 뭐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 교수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가 이렇게 골고루 수준 높은 병원은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뭐 여러 기준에서 다 일을 그냥 그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의 규모, 병원의 매출액, 병원에서 보는 어려운 환자, 수술 건수, 암 수술 건수, 뭘 봐도 다 1위고요. 또 그 수련에 관련해서 교육 수련 만족도도 1위입니다. 매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중에서 12명, 뭐 10명, 12명 정도의 그 1위 수석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는 병원입니다. 성적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성적도 지원자 성적도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을 때 뭐 몇 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30명, 40명 졸업이라고 하면은 30명 정도의 인턴이 졸업생이 우리 서울 아산병원 인턴으로 들어오고요. 울산대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거의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자신의 과를 목표를 정하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울산의대의 소개를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을 지금 바로 끝나고 이상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